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군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네. G7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을 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으로 네. 그동안 중단됐던 네. 정상 외교랄까 또 다자 외교를 복원했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계엄 12월 달이고 이번에 6월 달이니까 6개월 동안은 사실 외교다운 외교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 일정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었어요. 해외 순방하고 그런데 계엄 이후에 그런 모든 외국과의 일정들이 전부 다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의 관세 전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이 시시각각 굉장히 급한 어떤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뭐 권한 대응은 있긴 하지만 부재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으로써 오는 어떤 뭐랄까 리스크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 12일 만에 그러니까 10여일 만에 바로 취임한 바로 10여일 만에 이렇게 그 다자간 회담에 나간 것 그거는 어쨌든 평가받을 만합니다. 예, 또 국제 무대에 외교 무대에 첫 등장을 해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 또 유엔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정상급만도 11명을 만났다고 그러네요. 네네. 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다자회담에서는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잠깐 스탠딩 뭐 이렇게 회담을 프로사이드 회담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11명이나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G7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뭐 애우랄까 이런 면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 G7 회의 간 것은 트럼프 만나러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미 무역협상, 관세협상에 뭔가 좀 물꼬를 잘 터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갔는데 트럼프가 급거 귀국을 해버린 바람에 양해도 없이 뭐 말은 양해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좀 무례를 범해도 너무 무례를 범한 것 같기도 하고 무시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다자간 회담에 가는 어떤 가장 큰 목적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런데 강행하자는 쪽에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였어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단독.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그야말로 일척간두의 그런 이 외교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봉변을 주는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젤렌스키라든지 또는 남아공 대통령이라든지 또 다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남아공도 가까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서로 만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생으로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레포랄까 이런 걸 형성해 놓으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었지라고 시작할 수 있는 어찌됐든 그런 그 기회였는데 트럼프의 사실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많죠. 트럼프가 이번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도 캐나다 퀘벡에서 G7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마지막 일정을 딱 취소하고 그냥 귀국해버려요. 그때는 핑계가 북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때도 철강 관세를 팍 올려갖고
이 G7 국가들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막 하면서 성명 발표하려고 하니까 나 저 북미 자유회담 해야 돼 그러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관세와 관련돼서 각국들이 이제 막 그 얘기를 한참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딱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귀국을 해버려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한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미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영국과는 관세 협상도 타결을 하고 네. 만날 사람도 다 만나고 갔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두 분 다 좀 껄끄럽고 뭔가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더라도 이렇게 정상끼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 네. 이렇게라도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버리고 속보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이 뭐 급히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양해를 구했겠죠. 그건 양해가 아니죠. 사실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 가버렸어. 그게 통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일정이 이렇게 취소됐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다. 양해를 바란다. 이게 양해죠. 그렇죠. 이게 정식 그 양해죠. 그런데 그런 통보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결례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합니다. 네. 좀 뭐 해프닝성이 있었던 게 우선 스타머 네. 영국 총리와의 만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참 너무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스타머 총리 쪽 실수였죠. 솔직히 뭐 우리 쪽 실수라기보다는 스타머 총리의 실수가 더 큰데 스타머 총리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사전에 얼굴조차도 몰랐다?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정상끼리는 정상이 먼저 오고 네. 거기 통역은 뒤에 서 있으니까 금방 알죠. 그렇죠. 그런데 스타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측 통역사를 대통령으로 착각을 하고 통역사와 먼저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한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의도적입니까? 당신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구만.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속된 말로 쫑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까? 맞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또 영국 총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국제적인 어떤 그런 존중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실수였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단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논의를 했을 거고.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사진도 다 전달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불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짧은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실무자들 거리는 다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 건데 보통 사람도 통역사가 먼저 앞에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 서 있고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죠. 네네. 이게 그 10일도 안 되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취임식 날부터 10일입니다. 걱정을 했던 건, 반대를 했던 건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 반대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동행 많이 하셨죠, 청와대에서. 그러면 사실 이게 한 1, 2개월 전부터 사실 준비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동선 하나하나 다 동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 호텔 한 80명 정도 호텔에 잡고 프레스룸 만들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이번엔 10일,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막 코피 터지고 외교부 관리들도 막 그냥 매일 밤을 꼬박 샜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아야 돼요. 10개 국가, 거의 10여 개 국가의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브리핑이 철저하게 해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또 의전과 관련돼서도 지금 첫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의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다 브리핑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동안 너무 많은 일정들을 그냥 소화해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선 체크도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에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하는 어떤 언어들, 대화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뭔가 큰 어떤 참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불안했거든요. 워낙 뭐 급히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실무적인 준비가 아주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거고 네, 네. 그 때문에 네. 일부 네. 참모들도 불참을 권유도 했던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 총리하고 만나가지고는 얼굴 평가를 한 게 호주 그 국내 언론에서는 이건 뭐 참 굴욕적 일격을 가한 사태다. 네. 이 외국인들 간에는 그런 네. 어떤 외모 평가라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처음 그렇죠. 만난 사람한테 그렇죠.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보다는 훨씬 젊고 잘생겼네. 그러니까 목소리는 완전히 늙고 뭐 있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래요. 보니까 조크로 했을 거예요, 성남시장부터 이 지금 계속 경기도지사 또 당 대표 하는데 기자들 앞에서 좀 기자들이 듣긴 실없는 소리인데 자기는 굉장히 조크인 것처럼 유머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 MBC 기자한테 지난번에는 비행기도 못 탔죠. 좀 조심하시지. 그래갖고 또 뭐 그런 조크도 또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외국 그게 정상 간에는 정말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네네. 특히 외국인 간에는 어떤 외모 평가 이건 아주 금기 사항 아닙니까? 가장 금기해야 되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이게 지금 젊다, 뭐 목소리에 비해서 젊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나이와 관련된 연령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걸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서구 쪽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금기시돼야 되는 금기시되는 그런 그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목소리에 비해서 젊다, 뭐 잘생겼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써서 뉴스닷컴이라는 호주 언론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굴욕적 일격, 험블링 블로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문제가 됐던 표현이, 그러니까 그 눈을 잡는 표현이 뉴스닷컴에서 치키 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치키 잽. 그런데 이게 무슨 그 일격을 탁 가했다 이거죠. 무례했다. 상대방을 무례하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잽이었다. 공격이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기사 제목은 이재명이 엘버니지 총리를 놀라게 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이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할 때도 다른 정상들은 그 정상이 트랩에서 내려오는 것을 캐나다 TV들이 방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행기 도착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안 보여줘서 좀 이것도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G7 회원국과 초청국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논쟁이 벌어지자 바로 비교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G7 초청 받았을 때에 비교를 했는데 확실하게 환영객도 별로 없고 의전이 왜 캐나다도 이렇게 영국처럼 큰 모자로 근위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의전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는 여러 가지로 인생 역정이 비슷해서 잘 소통은 했습니다만은 이 룰라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무슨 손가락질이나 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는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합의를 많이 한 것은 참 잘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뭐 다른 뜻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신 TV에서 내가 많이 봤어. 이 대통령 TV에서 많이 봤. 그러면 일본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뭘로 그렇게 많이 보여줬을까? 후쿠시마 사태라든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언론에서 좋게 비칠 리가 없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선정적으로 맞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뭐 여러 가지 죄도 많고 재판도 많고 뭐 이런 거 많이 언론에 보도되더구만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일본 언론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6월 3일 날 예. 그 투표 날 당선이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나 해서 저 주간 현대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고단시에서 나오는 예. 약간 좀 우익작지긴 한데 그렇죠. 거기서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반일 몬스터 대통령 되다. 뭐 이런 반일 몬스터라고. 축창과 늘 부르고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웨지라는 뭐 그 온라인 잡지입니다. 그 거기서는 안에 그 칼럼니스트가 좀 안보 컨설턴트예요. 근데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비춰지는 건 좀 우려 섞인 그런, 그러니까 주간 현대에서도 한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예측 불가능함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또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시바 총리가 아우 일본 언론에서 많이 봤어요라는 소리가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처음 이렇게 외교 무대에 등장을 했고 거기다가 워낙 짧은 시간, 촉박한 시간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곧 또 나토 정상회의 갈지 안 갈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갖고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어떤 회담도 돼야 하고 또 대우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갔는데 그때 문상을 못 했잖아요. 그때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초보란 말로 양해가 될 수 없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만 나가면 참사다. 외국 나가기 전부터 외교 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언론 자체가 한여명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좋은 방향으로 보도를 합니다만은 지금 과거 야당 같으면은 지금 이 민주당 같으면 외교 참사라고 벌써 오기 전부터 빈손 외교에 뭘 이번에 가가지고 얻어온 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이 났어요. 트럼프가 그냥 돌아간 거 하나로 완전히 한 사흘 동안 특집 기사 낼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은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그립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뭐 지금 이런 데다 정신 쏟을 여력도 없습니다만은 언론까지도 되게 뭐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치돼 가지고 미운털 박히면 언론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않겠어요?